카페 창업을 할 때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행정 절차.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카페를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네이버에서도 많은 포스팅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서류적인 내용 위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거? 이건 알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했어야 돼? 싶은 내용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나중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는 링크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어떤 절차대로 어떤 순서대로 해 나가야 되는지 끝까지 봐주세요. 자,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업 전에 어떠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전제는 임대차 계약, 점포 계약은 완료가 된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카페를 하고자 하는 점포 계약은 된 거예요. 그러면 점포 계약이 되고부터는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간판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것은 프랜차이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보건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완료를 하셨죠? 그러면 내가 임차한 이 가게, 점포, 이 점포에 사업자가 살아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사업자? 내가 임차하기 전 임차인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에 카페를 하기 전에 누군가는 여기서 장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신축 건물이라고 한다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들은 나 이전에 사업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그 전 임차인이 사업자를 폐업을 했는지, 다시 말해서 폐업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면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떠한 카페를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할 때 전 임차인이 하던 사업의 사업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면 내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왜냐? 중복으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그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자를 폐업 신고해주면 정말 다행인데, 빨리 안 해주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폐업이 안 되면 내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임대인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전 임차인이 폐업도 안 한 점포를 나에게 임대를 했느냐? 임대인은 그게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냐? 전 임차인이 할 일이지. 책임을 미루면서 사업자는 못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지금의 점포에 혹시 사업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셔서,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살아있다, 바로 연락을 하셔야죠. 부탁을 하시건 사정을 하시건 빨리 폐업을 해달라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직권 취소를 시키는 건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셔야 되는 것, 건강진단 결과서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진단 결과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죠? 네, 보건증입니다.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렸죠. 지금 건강진단 신청서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항상 보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보건증은 보건소를 가시면 돼요. 수수료는 몇천 원 정도 듭니다.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무엇을 하느냐? 내 건강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는데 어떤 질병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전염성 있는 질병이 있는지 간단한 피검사와 항문 검사도 합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망해요. 보건증이라고 할게요. 이런 보건증을 미루시면 안 돼요. 굉장히 서두르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절차는 하루 이틀, 이틀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논스톱으로 준비해도 열흘이 걸립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해도 열흘이 걸려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늦추시다 보면은 개업하고자 하는 날짜에 개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순서대로 준비를 하셔야 준비가 꼬이지가 않아요. 왜냐? 준비한 서류를 들고 가야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증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아도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보건증이 나옵니다.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건증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셔야 되는 것, 바로 세 번째, 위생교육입니다. 위생교육은 예전에는 인터넷 강의로 다 됐어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5분마다 클릭만 해주면 금방금방 넘어가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손은 뭐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몇 초간 씻어야 되느냐, 오래된 물건은, 오래된 식자재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인터넷 강의로 안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가셔야 되는데 큰 강당으로 가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듣고 싶어도 날짜가 안 되어서 위생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증 신청과 동시에 위생교육 신청을 또 하셔야 돼요.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내가 어떤 사업자를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음식점,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받고요.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중앙회에서 받고요. 카페 사업을 하려면 또 어떤 사업자가 있을까요? 제과점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카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제과협회에서 받습니다. 이런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대략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육시간은 보통 아침에 가셔서 거의 공무원 퇴근 시간까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영업신고를 하러 가셔야 돼요. 영업신고는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줍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 첫 번째, 보건증, 위생교육 필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영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요즘은 사인으로 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도장은 들고 가세요. 사인으로 되면 그냥 사인하셔도 되고,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막도장 가져가시던지 인감도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영업신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방금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는 것과 또 한 가지, 전 임차인을 데리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영업 승계할 때. 영업 승계라는 것은 사업자를 폐지하지 않고 그 사업자를 유지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명의만 바뀌는 영업 승계.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했던 것, 카페 창업을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하셔라, 가능하면 영업 승계를 받으셔라. 이 두 가지. 왜 일반 음식점으로 해야 되지? 왜 영업 승계를 하는 게 유리하지? 내용 다시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이전 영상들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꼭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영업을 승계하실 때 되면은 방금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들고 전 임차인을 데리고 전 임차인의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영업 승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빠뜨린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카페를 하다 보면은 로스터리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거 하나 챙기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냐? 즉판업 신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하세요. 해두면 뭐가 그렇게 유리한지 아실 겁니다. 내 원두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든지 내 원두를 다른 카페에 판매한다든지. 왜냐하면 내가 로스터링 카페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두를 직접 볶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겠죠. 비싼 로스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마지막으로 내셔야 되겠지만 이 다음에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업자를 내실 때는 내가 일반 과세자로 할 것이냐 간이 과세자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전반적인 세금은 일반 과세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고 부가세는 환급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또 자격도 있어요.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이면은 무조건 간이 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개업할 때는 아직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는 선택의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일반 음식점을 할 것이냐 휴게 음식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한 100번 얘기했습니다. 카페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수천만 원의 수억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을 하세요. 왜 일반 음식점을 하셔야 되느냐? 그것도 제 영상 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이 아마 첫 페이지는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행정 절차예요. 무엇이냐? 상표권을 준비하세요. 상표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상표 출원이 왜 필요하지? 내 가게를 안 하시더라도 내 상호를 정하셨다 그러면 상표권을 출원을 꼭 하세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상표 출원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에이,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안 내고도 아무 문제 없던데? 아무 문제 없으실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런데 운영 잘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내용 증명 탁 보내오면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상표 침해를 하셨습니다. 어떠어떠한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증명 탁 받잖아요. 머리 하얘집니다. 애초에 차단하시려면은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마지막에 상표 출원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교육, 수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정 절차는 아닌데 준비하셔야 되는 것. 여기까지 준비가 될 때쯤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때가 됐겠죠. 신용카드 가맹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모든 카드사들과 가맹 계약을 하셔야 카드를 결제하기 위해서 고객이 와도 다 결제가 되겠죠. 아무나 결제가 되는 게 아니겠죠. 카드가 결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는 인터넷 계약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 연결이 됩니다. 통신이 되어야지 결제가 되겠죠. 결제가 되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터넷을 지금 전에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주나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주 빠르죠. 웬만해서는 2, 3일 안에 설치를 해줍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한 달씩 걸려요. 그런데 인터넷만 된다고 되나요?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그 카드가 개통되는데 국민카드가 가장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KB 국민카드를 제일 먼저 전화하세요. 한 5일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계정을 만들고 키워드를 올리고 날짜, 요일, 시간, 지역 설정하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감이 안 와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상식과 네이버 키워드 다루는 법, 네이버 키워드 선별하는 법, 네이버 키워드 조합하는 법, 이 강의. 두 번째로 내가 상호를 정할 때 어떻게 상표를 기획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로고를 넣어야 되는지 빼는 게 나은지, 폰트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은지, 상호의 디자인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작게 하는 게 좋은지. 세 번째, 상표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출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수십만 원 들여서 상표를 내기 위해 맡기게 되면 돈이 무지하게 아깝죠.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을 따라해서 배우게 되면은 이 상표 저 상표 다 낼 수 있습니다. 애매한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상표들을 본인이 직접 배워서 내세요. 이 세 가지의 수업을 가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상표 출원 1개 비용으로 마케팅, 계정, 설정, 상표, 디자인, 상표 출원까지 논스톱으로 3시간 가외 수업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마 짧게 배우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가 되실 겁니다. 이상 정백TV였습니다.